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7일 갑진 10번째 기사 1594년 명만역 22년 홍문관 부제학 이정형 수찬 정엽 등이 아뢰었다. 삼가신들이 오늘날의 일을 살펴보건대 천심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밀력은 이미 단갈되었으며 밖에는 흉측한 외적이 변방에 주둔하고 있고 안에는 뭇 도적이 산마대 퍼져 있어 상망의 화가 조석에 임박해 있어 차마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심산이라면 그만이겠지만 사지에서라도 만회해 갈 계책을 강구하려 한다면 어떻게 임금과 신하 및 위아래가 한가롭게 세월만 보내면서 구제해 주기를 바라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소광은 하나의 성 땅을 가지고 대우의 왕업을 회복하였고 구천은 1000명의 군사로 마침내 회계에서의 치욕을 씻고야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가 작다고 하나 어찌 소강의 성 땅보다는 크지 않겠으며 갑병이 적다 하나 어찌 구천의 1000명의 군사보다야 많지 않겠습니까? 전하의 영명하고 관고하신 자질로 건곤의 대세를 되돌려 다시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은 다만 한번 진작하시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차스럽게 세월만 끌면서 무기력하게 진작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세가 점점 기울어져 끝내는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신들은 매우 민망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이 폐허가 되어 화가 능원에까지 미쳤으니 이는 천하에 더없이 통분한 일이고 병화가 계속되어 민심이 흩어졌으니 이는 천하에 더없이 두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더없이 통분한 마음으로 더없이 두려운 때를 만났는데도 구중궁굴에 깊이 들어앉아 신하들을 드물게 접견하심으로 조정에서 계책을 맡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한번 용안을 바라보고 소외를 다 아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군무가 중대함은 바로 국가의 존망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리의 차이로 천리의 차착이 생기는 것뿐만이 아니어서 직접 일의 기틀을 관리해도 오히려 빠뜨릴 일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운데 더구나 명의 출납을 일개 환시에게만 맡겨 상하 간의 언어를 살피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의에 미진함이 한 점이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의 호거리스런 임금은 위급한 때를 당해서는 입에 든 밥까지 내뱉고 어진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하면 비바람을 무릅쓰고 전장을 전전하는 노구를 꺼리지 않으면서 국난을 구제하려고 도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조정께서 전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민이 전하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데 정신을 가다듬고 국사에 전념하심이 도리어 평소 무사하던 때만도 못하십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때문에 조정의 여러 신하와 외방의 여러 장수들이 위급한 상황을 편안히 여기는 데 익숙하여 태폐함이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위로 눈물을 씻는 대신을 이미 볼 수 없게 되었고 몸소 쇠복의 북채를 잡고 진격을 독려하는 장수가 있다는 말을 전혀 들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졸들이 적병의 칼날을 헤치고 뛰어들어 서로 먼저 죽이려 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선뜻 계도를 고치시고 힘차게 뜻을 분발하시어 대포일을 잇고 보리밥 콩밥도 달게 여기소서. 그리고 조회에 임하여서는 눈물을 뿌려 여러 신하들을 신칙 경계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탕책하고 날마다 3번씩 대신을 접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품고 있는 바를 다 진달하게 하신다면 저 초야의 나무꾼까지도 의견을 모두 진달할 수 있게 되어 온갖 계책이 모두 거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질을 크게 가다듬어 갈수록 새롭게 하시면 호령에 신속하게 따르게 될 것이며, 복 있는 자에게 상을 주고 죄 있는 자에게 벌을 주신다면 풍채를 우러러 사모해서 완악한 자는 정렴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나약한 자는 자립의 뜻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습을 변혁하여 대의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신 사이의 대의가 엄하기는 하나 그 정은 실상 부자와 같은 것입니다. 효자가 부모의 잘못을 보면 오직 향당과 주려의 죄를 지을까 두려워 3번 간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부르짖어 울면서 따르기까지 하는 것이니 그 정이 또한 슬프게 여길 만한데, 신하가 임금에 대하여 어찌 이것과 다르겠습니까? 유연하게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타고난 성품에서 우러나와 잘못을 잊고 덕으로 간하는 것이 어찌 자기의 사심을 위해서이겠습니까? 군부를 위해서이고 국가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하신 옛 임금은 보상을 하되 오직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할까 두려워하였고, 배양을 하되 오직 그들의 사기를 꺾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혹 심술의 은미한 부분을 곧바로 파헤치거나 궁궐의 비밀을 지적하는 자가 있더라도 모두 그 말이 과격한 것은 용서하고 그 마음이 고든 것만을 허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을 비워 간하는 말을 기꺼이 받아들여 허물을 고치는 데 인색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그 덕이 높고 다스림이 아름다워서 모범을 후세에 남겼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처음에는 지기가 맑고 밝으시어 매사에 선처를 사모하셨으므로 조정에는 현사가 가득하고 정론이 신장되어 증애가 모두 기뻐하면서 태평성대의 다스림을 우러러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 직사가 사기당하고 언로가 막혀 위에서 하늘이 재앙을 내려도 전하께서 살필 수가 없었고, 아래에서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전하께서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병화가 한번 일어나자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풍과 여속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아 대소신료들은 아천만을 일삼고 있어 묘당이 계획하는 바와 대성이 논의하는 것이 미세한 사무와 지엽적인 절차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상의 권리실이나 이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앞뒤를 돌아보면서 손을 움츠리고 걸음을 멈추는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을 임금을 공경하는 도리로 삼고,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몸을 보존하는 계책으로 삼고 있으니 자신들을 위한 계책으로는 훌륭하다 하겠으나 국가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며 군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두겠습니까? 이는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자기 집을 걱정하는 마음만 못하고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몸을 아끼는 마음만 못한 것입니다. 신들은 아마도 전하께서 마음을 배우고 받아들이시는 도량이 아직도 지극하지 못한 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옛날에 원앙이 좌석에서 물리친 것을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친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 항이 조서를 불태운 행위를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설만한 데 가까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의 임금들은 용서해 주었으며 후세 사람들도 이를 위대하게 여겨 지금까지도 그때의 군신들을 칭송하는 말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은밀한 행위는 순 임금이 결코 할 리가 없는 것인데도 백익의 경계는 오히려 간곡했고, 화색은 탕 임금이 결코 가까이 할 리가 없는데도 이윤의 경계가 간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순 임금과 탕 임금은 그 경계를 듣고는 모두 그런 허실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겨 더욱 수성을 힘써서 극진히 다스려진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마디 말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말과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고 용 사이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자들은 마음속에 우려를 품고 있고 지사는 조정의 벼슬 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있어 장차 당로는 사라지고 편령만이 풍습을 이루게 된 것이니 말이 이에 미침에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선유, 장식이 전리에 죽을 선비는 임금의 면전에서 거근으로 가한하는 사람 가운데 찾아야 한다 하였는데 그 말이 어찌 거짓이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더욱 도량을 넓히시고 성심으로 허물을 지적하는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여 우자의 말에서는 옳은 것만을 채택하시고 광자의 말에는 그 고든 것만을 취하여 그 말들을 실제로 쓰시되 허물이 있으면 고치시고 없으면 더욱 힘쓰신다면 상하가 서로 믿게 되고 천지가 서로 통태하게 되어 아름다운 말이 버려지지 않고 정직한 선비가 조정에 서게 되어 세도를 만회하고 혼란을 바로잡고 쇠망에 가는 구군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이 한때 인재를 내시면 반드시 한때 쓰이게 하기 위함인데 부지런히 구하지 않고 어찌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측한의 소열제가 있지 않았다면 제갈 공명은 한낱 초려의 야윈 선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며 전진의 부견이 있지 않았다면 왕명은 한갓 공궁한 필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도는 진 원제의 신임이 아니었다면 힘을 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육진은 당 덕종의 위임이 아니었다면 충성을 다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광무가 마음을 열어놓자 마침내 노장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고 숙종이 겸손하자 드디어 백의의 교분을 맺게 되었으니 진실로 성심으로 찾고 믿음을 도타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허여한다면 어찌 이를 함께 도모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국사가 판탕된 것이 오늘날보다 더 심한 때가 없는데 한 사람도 자신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대사를 다스려 갈 자가 없으니 우리 조정이 200년간 교육하고 우리 전하께서 30년간 배양한 가운데 어쩌면 사람이 없으니 이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혹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관중과 제갈량 같은 인재는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일이지만 충성을 다하고 계모를 다하여 한때의 공적을 이룰 만한 자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말은 하여도 회포를 다 털어놓을 수 없고 일은 하여도 몸이 용납되지 않아 수수방관할 뿐 담당할 뜻이 없다면 신들은 전하께서 여러 신하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재를 진작시키는 도리에 다 하지 못한 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척석하시고 정성을 다하시어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이소서. 그리고 자신만 믿어 남을 의심하지 마시고 자신의 재지에만 의지하여 남을 쉽게 여기지 마시고 노성한 사람에게 위임하시어 경솔하고 조심성 없는 신진을 좋아하지 마시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아첨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고 소원한 사람이라 하여 경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비천한 사람이라 하여 업신여기지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도를 품고 재능을 가진 자가 그 뜻을 펴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고 유악에서 계획을 세우는 대신은 그 마음을 다할 것이고 고뇌에서 부월을 잡은 장수는 그 몸을 다 바칠 것입니다. 따라서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나가던 겁 많은 남자도 용기를 분발하여 찾아올 것이고 무례한 소년들도 모두 허물을 고치고 복종에 돌아올 것은 물론 달리는 수레에 뛰어올라 끌채를 끼고 달아날 수 있는 힘센 무리도 구름같이 모여들어 조그마한 공이라도 세우기를 원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흉적을 물리치고 위험을 전환시켜 편안하게 하는 것도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백성은 임금의 적자이고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군신들은 자신들이 안일은 구할 겨를이 없으면서도 오히려 한 지압이라도 그 처소를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비난한 자를 무율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였으므로 혜택이 흡족하게 되었고 방본이 두텁고 견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이 험악하더라도 백성이 아니면 지킬 수 없고 병기와 갑옷이 날카롭다 하더라도 백성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성곽과 택지가 완고하다 하더라도
백성이 아니면 보존할 수 없으니 이는 오늘날 너무도 명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시끄러운 때에는 백성을 보존하는 계책이야말로 진실로 늦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이 이때보다 참혹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가 전쟁터가 되어 백성들이 많은 피를 흘렸으며 3년 동안 군량을 수송하고 있으므로 재력이 탄갈되었는가 하면 겨우 살아남은 자들마저 구렁에 죽어 넘어져서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촌녀가 텅 비어 적적한 인가에는 연기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이 이에 미치니 참혹한 형상을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하께서는 몸소 어렵고 위태함을 겪으셨으므로 더욱 백성을 위해 진념하시어 구도에 돌아오셔서는 크게 새로운 정치를 베풀어 효성을 억제하여 태묘의 제사를 전략하였고 비박한 음식을 달게 여겨 주군의 공납을 혁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옥식을 나누어 기민을 구휼하시고 응방을 폐하여 귀농을 시켰으니 전하께서 백성을 보살피는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 정성이 위로 황천에 닿아서 휴명을 맞아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 뜻을 받들어 행할 사람이 없어 언덕이 오히려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 향리의 근심을 같이 나눌 자가 나태하고 탐욕이 혹심하여 두려워하고 거리는 바가 없어 비록 관대히 하라는 정교와 간절한 말씀이 계셨으나 폐기 한 채 시행하지 않으면서 태연하게 반성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이리하여 조정에서는 이미 견감해 주라는 영을 내렸는데도 직념은 전과 다름이 없고 전하께서는 백성을 걱정하심이 간절한데도 백성들의 원망은 더욱 심해만 갑니다. 불쌍한 생민이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잘못이 있기에 적의 칼날 아래 어육이 되고 기아에 쓰러져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다가 또 수령들이 탐욕과 가혹한 정치에 곤욕을 당하여 저서를 읽고 시름 속에 울부짖으며 아비는 자식을 보존하지 못하고 남편은 아내를 보존하지 못하여 약한 자는 구렁에 나아 뒹굴고 강한 자는 흩어져 도둑이 되어 살상을 자행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인심이 무너지고 윤기가 저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페란스란 변고가 뒤를 이어 일어나고 있어 엄형과 중법으로도 장차 그 마음을 금단하여 굴복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진나라의 걱정거리는 오나라가 있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요 계시의 화가 소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될 것입니다. 삼가하라건대 선하께서는 다친 사람을 돌보듯이 하시는 마음을 더욱 간절하게 가지고서 그들의 고통을 몸소 겪는 고통처럼 생각하소서. 옛 전례만을 따르지 마시고 시일을 참작하여 살피시어 군수 이외에 급하지 않은 비용은 일체 줄임으로써 소민들로 하여금 성상을 애유하시는 뜻이 지성과 측달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수령을 선택하는 법을 익히 세워 자상하고 청건하고 총명한 자를 뽑아 자목의 직을 맡기소서. 그 직을 잘 수행하여 현저한 시료가 있는 자에게는 직지를 더해주고 특별히 표창하여 보고 듣는 자들로 하여금 용동하게 하시고 평일에 명성과 덕망이 있다고 자부하던 자일지라도 태만하여 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탐욕으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면 가차없이 파직시키고 취재하소서. 그리하여 대부와 직묵 대부를 엄격하게 구분, 명예와 실지가 혼동되지 않게 하신다면 성상의 연택이 아래로 백성에게까지 내려가서 남아있는 백성만은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생각지도 않은 변이 일어나자 단 한 번도 적과 버티어 물리치지 못하고 삼도를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하게도 황제의 도움으로 흉적이 남쪽으로 달아났으니 오늘날에 있게 된 것은 실로 황제의 힘입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도 빨리 자강할 수 있는 형세를 도모하여 싸워서 지켜갈 계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한결같이 종묘사직의 존망을 중국 장수들의 거류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 역시 군사는 지치고 장수는 나태해서 이미 믿을 수 없는 데다가 철군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아 다시 외적이 쳐들어오는 화가 있게 된다면 상하가 밀안되어 다시 한 가닥의 여맥도 스스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기는 하나 강국으로 지칭되어 온 지 오래입니다. 삼국이 솥발처럼 버티는 때에는 천하의 100만 대군도 무찔렀는데 지금 난리에 탕패한 뒤라고 하더라도 어찌 스스로 떨쳐 일어날 형세가 없겠습니까? 당초 흉적들이 침략해 들어올 적에 천리길을 멀리 휘몰아 무인지경처럼 짓밟아왔습니다. 비록 백의의 험악한 요새와 견고한 성곽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루를 버텨내지 못하고 풍문만 듣고도 무너져 달아나 적들로 하여금 화살 한 개도 허비하지 않고 곧바로 경도를 격파하고 평양까지 쳐들어오게 만들었으니 이는 참으로 기계가 정멸하지 못하거나 중과 부족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민심이 이미 이반되어 윗사람을 질시하여 그들의 죽음을 구제하지 않으려는데 말미암은 것입니다. 지금 정예로운 군사를 모집 선발하여 치고 찌르는 방법을 연습시키는 일은 참으로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떠받드는 마음을 분발케 하여 군상을 사랑하고 장관을 위하여 죽을 마음을 굳게 가지도록 하지 못한다면 후일 적을 만날 때에도 또다시 전과 같을 것입니다. 견갑과 이병이 마침내 구적들을 돕는 것이 될 것임은 이미 그랬던 과거의 일이 오늘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내로 어루만지어 주고 지성으로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죽을 힘을 다하여 싸워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근무인 것입니다. 기회를 조련시키는 것은 바로 절목의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계리어와 위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를 가려서 원수의 직을 맡겨 고뇌의 사물을 전담하게 한 다음 기회를 보고 사세를 살펴 제장들을 호령한다면 현재 장수와 수령의 직을 맡고 있는 신하와 의를 창도하라 하여 군사를 일으킨 선비들 중에 어찌 왕사에 신심을 다 바칠 지혜와 용맹이 뛰어난 자가 없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사조를 분석시켜 각각 통계가 있게 하고 간구를 함께하고 정의를 서로 믿게 하며 교련을 항상 게을리하지 않고 간첩을 반드시 살피게 하며 험한 요새를 지켜서 더욱 형세를 굳게 하고는 적이 오지 않으리라는 것만 믿고 있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지키고 적이 오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들을 가지고 공격과 수비하는 그 어느 것인들 성공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장수를 거느리는 방법은 전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을 친근하게 하기를 복신과 같이 하고 서로 맺기를 은혜와 믿음으로 하여 임금의 명을 받지 않는다 하여 의심하지 말고 천자에게 배리하지 않는다 하여 교만하다고 여기지 마소서. 중앙에서 멀리 변방의 일을 제지하여 일의 기회를 잃게 하지 마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유를 펴서 마음과 힘을 다하게 하신다면 장수는 사력을 다하여 싸울 뜻을 가지게 되고 사조는 적의 진지를 쳐벗을 용맹을 분발하게 되어 한 사람이 10,000명의 적을 대적할 수 있으면 물론 군사의 형세가 점점 신장될 것입니다. 천하의 일에는 본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본을 다스린 자는 우월하고 이완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힘이 되기가 쉽고 말을 다스리는 자는 절실을 하고 지당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효과가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분발의 의지를 가다듬어 군하들을 독채 원로로 활짝 열고 인재를 거두어 모으고 배단을 거치고 백성을 보호하고 장수를 가리고 군주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몇 가지의 근본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임금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전하의 성학이
고명하심은 전고에 뛰어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타난 것으로 속에 보존된 것을 엿보면 사료가 다 없어지지 않아서 청명한 덕이 전과 같지 못하고 지기가 확고하지 못하여 성신한 믿음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시며 희로에 쉽게 동요되어 말씀하시는 사이에 감정이 드러나는 바가 있으며 아마도 함양의 공부가 깊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을 하시는 데 있어 질서를 잃어서 본령상에 유골이 있으니 아마도 사리를 강명하신 공부가 정밀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외변을 만난 이후로는 경련을 철폐하셨습니다. 와신 상담하던 초기에는 강하게 마음을 쓸 겨를이 없었고 기획은 공부하는 마음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달라짐이 없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라 놓아버리면 가는 것이므로 성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광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다시 경련의 강학을 여시어 날마다 신하들을 접견하시고 고금의 칠환과 당세의 득실과 생민의 휴척과 군무의 완급에 대하여 모두 토론하여야 하며 말달적인 장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가하이 계실 때는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맞게 하여 본원을 함양하고 사물에 응수할 적에는 희노와 호를 각각 절도에 맞게 하신다면 그 공력은 간략하더라도 효력은 실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 군사의 일이 한창 급박하여 이 일에는 겨를이 없다고 하지 마소서. 사위만을 중요시하고 명령에만 얽매여 내실을 버리고 외면에만 힘쓰고 근본은 망각하고 말달만을 일삼다가 끝내 성취한 것이 없게 되면 그 득실은 어떠하겠습니까? 신들은 성명을 만난 것을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천하의 영명 예지하신 자질과 박학 홍대하신 학문은 평일에 스스로 기약하신 바가 어찌 옛 상황에 뒤지겠습니까? 신들이 전하께 소망하는 바도 어찌 요순만 못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국운이 불행하고 시사가 망극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어도 도리어 홍암, 명렬한 임금과 쇠퇴하고 혼란한 세상의 형상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신들을 많이 마음속으로 애통해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도 한밤에 성념해 보시더라도 또한 가슴속에 개연한 회포가 계실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대암을 성현에게 내려주실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자신을 곤궁하게 만들고 생각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마음을 용동시키고 성품을 견고하게 하여 능하지 못한 점을 증익시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러한 때에 측연히 스스로 반성하고 분연히 큰 일을 하시어 국운이 새로워지게 하신다면 오늘의 화는 하늘이 전하에게 공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옛날 송나라 왕실이 강남으로 건너가고 금나라 오랑캐가 포악을 부리고 있었던 그때의 사세를 생각해보면 또한 급박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희가 간곡하게 말하여 마지 않았던 것은 경물치지 성의 정심의 설이었으며 육수부 등 제인들은 한 척의 배에 황제를 싣고 사생이 위급한 때에도 강학을 패하지 않았으니 이들 한두 충신과 현신들이 어찌 시무의 급박함을 몰랐겠습니까? 진실로 근본인 일은 비록 전패가 경각 사이에 임박해 있더라도 경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본이 확립되어 만사에 기강이 있게 되면 크게 한번 노하여 인심을 정숙하게 할 수 있고 사방으로 언로를 열어 훌륭한 말이 저절로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즐거워하고 선을 좋아하여 현사를 무리지어 나오게 하시며 인덕을 깊게 하고 언택을 두텁게 하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입고 나라에 충성하게 하신다면 은혜와 위엄이 함께 시행되고 장수와 사졸들이 서로 면려하게 되어 나라의 강력을 안정시키고 왕업을 다시 창성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고 영도령부사 정철이 성질이 강포하고 변백되며 남의 재능을 시기하고 이기려 들었던 사람으로 시기와 질투만을 일삼아 자기와 의견이 달리하는 사람은 배척 무함하였고 조그만 원한도 반드시 보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국가의 역적의 변이 있을 때를 텀타 전의 원한을 갚을 계획을 품고 남을 화의에 빠뜨리는 것을 좋아했고 자기의 관계를 팔아 죄 없는 사람을 배척 무함하였습니다. 최경룡은 본디 살림의 선비로서 효우와 전랭이 지극하여 남들이 그의 행실에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그가 평소 자기를 간사한 사람이라고 지적해 말한 것에 격노하여 온갖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백방으로 주위에 읊어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문하여 아무런 정상이 없음이 밝혀져 상께서 특명으로 석방하게 하자 은밀히 사주하여 단련한 끝에 옥사를 만들어 끊어 원통이 죽게 하고는 도리어 자진했다고 하였으니 그의 참혹한 정상은 극에 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성상께서 최영경이 죄가 없음을 기피하시고 이미 원통하고 억울함을 깨끗이 씻어 주셨으니 정철의 간사한 정상이 전하의 성감 아래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간사한 자는 이미 죽은 뒤에도 처벌하는 법이 마땅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철의 관적을 추구파에 삭탈함으로써 인신이 되어 혐의를 품고 선비를 죽인 자의들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지금은 임금과 신하가 낮이나 밤이나 창을 들고 지내면서 군사를 훈련시켜 외적을 토벌하는 것을 일삼아야 할 뿐 그 밖의 다른 일은 치지 도의에 해야 한다. 소요를 일으켜서는 안 되니 다시 참작할 것이다. 논의하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고 영도령부사 정철은 바탕이 단정하지 않고 성품이 험악하였기 때문에 최영경이 그 간사함을 알고 논하는 사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으므로 정철이 이로 인해 항상 원한을 품고 이를 갈미어 헐뜯고 한번 중상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영경이 살림에 묻혀 살면서 도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틈을 탈 수가 없어 남몰래 참고 있었으나 그의 마음속에 쌓인 생각이 어찌 잠시 늘 영경을 잊었겠습니까? 역적의 변이 진신의 사이에서 일어나니 이는 바로 정철이 때를 타서 팔뚝을 휘두르면서 도끼를 부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쌓였던 원한과 감정이 하루아침에 폭발하여 기필코 그를 없앤 뒤에야 그만두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감히 근거 없는 말과 형적 없는 말로 백방으로 읊어 넣어 끝내는 원통하게 죽도록 만들었으니 죄에 읊어 넣은 그 심술의 참독함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죄로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공론도 부식될 수 없으려니와 사람들의 소망 또한 무엇으로 위로해 보답하겠습니까? 더구나 성상께서 이미 영경이 간혹한 자의 무함에 빠져 죽은 것을 통촉하시고는 그 처자를 보살펴 주셨고 관적을 주정하셨으니 소인의 정상이 이미 남김없이 다 드러난 셈입니다. 그 간악한 정상이 이미 드러났는데도 그대로 그 직에 누리게 하니 세상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하게 여기고 답답해하는 여정과 흉흉하고 격렬한 국론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바라건대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소급하여 그의 관작을 삭탈하도록 명하심으로써 인신으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인물을 해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관원에 답한 내용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8일 을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삼가 어제 내린 성교를 받들건대 두렵고 놀라와 떨림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군이 극도로 비색하여 이같이 옛날에 없었던 환란을 만났으니
상께서 대의를 굳게 지키시고 마음속 깊이 외적을 토벌할 것을 맹세하고 계심은 천지신명과 조종 열령께서도 역시 감림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니 곡식을 먹고 사는 사람과 생명을 가진 유라면 그 누구인들 감격하고 준동해서 우러러 성상의 하늘까지 닿으신 지성에 부응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3년 동안 병화로 인하여 계책이 궁하고 국력이 단갈되어 위망의 형세가 조속으로 박투해 있는데 게다가 중국의 장관들이 한결같이 우리나라에 대해 진노하고 있으니 장래의 근심스런 사기는 두려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답에 즈음하여 시종 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뒷일을 잘 처리하려는 구구한 계류에서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은 나라를 걱정하고 있을지라도 속에는 크게 잘못되어서 사연이 그 본의를 전달하지 못하고 말이 그 뜻을 명확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사세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계책을 논의하는데도 스스로 정당함을 어기는 대로 귀결됨을 깨닫지 못했어입니다. 지금 이 계책으로는 군신의 계책을 가장 많이 받아들여 훌륭한 것으로 쓰고 부족한 것은 버리고 실정을 살펴 과실을 용서해서 군신 상하가 서로 와신 상담의 의리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의 대업을 다시 회복할 일을 도모해야 하는데 어찌 이런 때 갑자기 미안한 분부를 내리신단 말입니까? 신들은 모두 용렬한 사람으로 기밀한 직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성상께서 외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으려는 뜻에 조금도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하여 국가의 일을 위축태폐되어 수습할 길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부월의 주벌이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 집자리를 깔고 황궁이 대지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나의 이 말은 어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밤낮 걱정스러고 민박하여 곧바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렇게도 되지 않는다. 대신들이 평심으로 애긍하게 이해한다면 은미한 마음을 거의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라를 망친 쇠잔한 인생이 어찌 구차하게 무릅쓰고 왕위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의리상 왕위에서 떠나야만 한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이미 고질이 되어 날이 갈수록 더욱 침중해지므로 감히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다. 때로는 인사를 살피지 못하기도 하고 전도되고 혼미한 태도와 놀랍고 회개한 정상을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서 사세로가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도 그대로 무릅쓰고 있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루를 지나면 하루의 수치스러움이 있게 되고 이틀이 지나면 이틀의 치욕이 있게 되니 이것은 일신을 위한 사계가 아니라 실로 종사를 위한 것이다. 주문하는 일에 있어서는 언급만 했을 뿐이요 이것 때문에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한 잘 헤아려서 곡진하게 조처해야 한다. 중국 장수의 말을 진정 어길 수 없다면 일은 다 끝날 것이다. 그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기는 것은 대체로 나 한 사람이다. 이미 토죽할 것을 주청했는데 금방 달리 말한다면 이는 나의 본심만 의심받는 것이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온당하지 못하며 중국 조정의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 빨리 왕위에서 떠나는 것만이 상책이다. 내가 물러나고 사군이 일체 그들의 말에 따라 해나간다면 10분 합당할 것이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재경들과 널리 의논하여 마땅하게 조처한다면 다행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차사를 올리기를 신은 전부터 질병에 걸려 있었는데 나라가 상난을 겪으면서부터 해마다 병세가 침중해져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가 우로 같은 성상을 내를 입어 신랄 같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만 심심히 헌몽하여 사리어에 전도 창난됨이 많았습니다. 이따금 비변사 낭청이 혹 공사를 가지고 와서 물으면 신은 헌몽한 중에 되는 대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또한 스스로 허술하고 망령되어 국사를 거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늘 걱정스럽고 두렵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해결해 나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적정을 주문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신이 일찍이 호 참장의 서첩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이는 바로 국가의 큰일이니 그 조처도 마땅히 주미라고 자상하게 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누란의 위태로움에 처해 있는데 밖으로 구족들에게 위세를 떨치지 못하고 안으로 중국 장수들에게 환심을 이러다가 만일 하늘이 뉘우치지 않아서 병고 밖에 또 다른 병고가 발생한다면 이런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기에 병을 참고 계초를 작성하여 어리석은 생각을 주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교를 받들고는 가슴을 치고 머리를 두드리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기를 기구하였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교에 괴설과 이론이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은 그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진주하는 일에 대해 부회한 것은 신이 한번 아는 것이 실로 수죄가 되는 셈입니다. 신은 삼가 생각하건대 대신의 지금을 동량이라 이르는데 기둥이 흔들리고 들보가 내려앉으면 그 집은 반드시 쓰러지고 말기 때문에 썩은 나무로는 기둥을 삼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신은 혼미한 데다가 어리석고 용렬하여 천하의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하의 인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전에도 나라를 그르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구차스럽게도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다시 이 직임에 무릅쓰고 있게 되었으니 어찌 적의 침그를 겪고 나라의 수모를 막아서 국론을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운이 갓난아의 국세가 거친 해파에 부딪혀 있는 상황인데 영상의 자리에 신 같은 자를 앉아 있게 하시니 국가가 다시 한 몇 번이나 실패를 견디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옛날 원호가 변방에서 소요를 일으켰을 때 대신이 병을 앓으면서 그 자리에 있자 간관이 정부는 병을 요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은 혼미하고 용렬한 데다가 병으로 직사를 전폐한 지가 여러 달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처가 없으니 또한 공론이 실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빨리 신의 본직을 삭제하시고 다시 어진인재를 가려 정성을 삼아서 시국의 얼음을 구제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경이 병석에 누우면서부터 밤낮 우려했었는데 요즘 점차 차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로소 천일의 소재를 알게 되었고 외적의 평정쯤은 걱정거리도 못된다고 여겼다. 그런데 이 사직서가 어찌하여 이르렀는가? 한번 보고는 가슴이 뛰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겠다. 혼미한 나의 심사를 경은 이미 아마 살필 수 있을 터인데 오히려 이해해주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말할 게 뭐 있겠는가? 이것이 내가 두렵고 민망절박하여 미처 돌아갈 데가 없는 공공한 사람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명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정신도 날이 갈수록 더욱 쇠모해지고 지려 또한 날로 더욱 폐색해짐으로 인하여 일의 처리가 날로 더욱 전도되고 언어도 날로 더욱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처지인데도 억지로 왕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것은 진실로 이렇게 해야 할 이치가 없는 일임은 물론 사세를 참작하여 헤아리지 못하고 분개한 말만을 하고 있으니 망령됨이 더욱 심하다. 대신의 도는 일시의 사세를 헤아려 힘써 국가를 보존할 계책을 마련하고 널리 갓난을 구제하는 것을 그 지금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구구하게 일시적인 계책에만 집착해야 되겠는가? 옛날 제갈공명이 사신을 보내어 오나라를 치하하였던 것은 바로 이런 뜻에서였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은 경에게는 옳은 일이겠지만 나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다. 내 말에 따라 아울러 급히 주문하여 거행한다면 국가에 진실로 유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한 사람의 사정이겠는가? 바라건대 경이 편안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오늘 나는 반드시 경의 언덕을 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 것이 사물의 본성인 것이다.
나는 물러나야 할 몸인데 물러가고자 하면 경은 안 된다고 하여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면서 경은 국가의 안위가 달려있는 몸으로서 도리어 사직하고 물러가고자 하여 누차 은사에 나타내고 있으니 어찌하여 자기를 뉘우친가 남을 처우함이 이렇듯 다르단 말인가? 불가하지 않은가? 사직하지 말라. 요즘 같은 장마철에 더위와 습기가 습기에 더욱더 조습을 잘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였다. 선주시로 51권 선조 27년 5월 28일 일사 다섯 번째 기사. 전주 부윤 홍세공을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하고 전주 부윤을 겸하는 한편 전주를 감령으로 만들어 권속을 인솔하고 가서 양계의 예와 같이 구임하게 하였다. 강년을 정언에 제수하다. 선조시로 51권 선조 27년 5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최흥원, 심수경, 정곤수, 윤근수, 김응남, 김명원, 이덕형, 최황, 신점, 심춘겸이다. 아래기를 삼가 어제 내린 성기를 받들거늘 말씀이 정령하고 간절하여 신들은 두려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러 신민들의 소망과 조정의 책망이 모두 전하의 한 몸에 달려 있는데 어찌 갑자기 손위하고 피하실 생각을 드러내시어 이같이 온당하지 못한 정교를 내리신단 말씀입니까? 주문하는 일에 있어서는 외에 대한 본공을 곧바로 주청하는 것에만 비할 것이 아니라 동정에 나왔던 장사를 구제에 풀어주고 그늘의 적정을 알리는 것이니 대의로 헤아려 보더라도 방해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지금 개사를 보니 민망하고 절박하고 울적함을 견디지 못하겠다. 나의 무상함으로 인하여 이미 백성과 나라를 잃었고 또 감히 제 경들을 번거롭게 한 것이 전후 비일비재하였으니 그 죄는 본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지금 이른바 선위에 대한 일을 주청함은 사리로나 형세에 있어서나 그만둘 수가 없는 일이어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주도 면밀하게 선처하는 일이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대체로 총독의 뜻을 어겨서는 안 되니 우물쭈물 얼버무리는 시원치 못한 말을 가지고 그들의 노여움을 막으려 든다면 반드시 그들에게 노여움을 받게 될 것이니 국사가 이로부터 틀려지게 될 것이다. 일체 그의 말대로 따르는 것은 나로서는 감히 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지금의 적절한 계책으로는 내가 물러간 뒤에 그들이 말한 바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가 손사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여 이처럼 무리한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주청하는 사행은 실로 전과는 다르다. 과도 등 관원의 직언과 정기가 늠름하고 엄준한 때를 맞아 주문이 한번 올라가면 반드시 그들에게 질책을 당하여 나까지 아울러 탄론할 리가 없지는 않으니 구관 수위의 명분도 이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때에 비변사가 구제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총독이 구제하겠는가 실제로 진실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의 환란은 유예가 제일 큰 것이다. 다시 바라보니 경들은 이를 반복하여 헤아려서 결단 시행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재차 아뢰기를 삼가 성교를 받들건대 신들은 더욱 놀랍고 민망하여 우려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동궁이 아직 중국 조정의 책봉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전위를 주청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일일 뿐만이 아니라 차세가 없게 됩니다. 현재 호장이 총독의 뜻을 위임받아서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나라의 상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전익해 해달라고
해줄 것을 주청한 다음 진본을 의논하는 것은 사세로 보아 미치기 어려운 것입니다. 춘추 때에는 구세된 원수를 갚는 자도 있었고 남성에서는 효종 이하로부터 모두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는 것으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동궁과 성상이 어찌 의견을 달리하여 성상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일을 동궁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상본의 내용이 전에 주청한 것과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의리에 방해됨이 있지 않도록 해서 동정 나온 장사들의 비방을 만나 참론 당한 것을 구제하고 그늘의 적정을 주더라의 총독의 뜻에 애써 부응할 뿐인데 어찌 과도관에게 의심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대저 제왕이 환란을 만나 어려움을 구제해 갈 적에는 크게 의리를 해치는 일이 아니면 마땅히 임기응변해서 나라를 구제하고 백성을 살리는 데 치중하여야 합니다. 천하의 일에 어찌 일정한 이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진달하는 것은 수작에 관한 한 가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성상께서 누차 미안한 정교를 내리시고 계시니 신들은 민망하고 절박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상께서는 속히 신중히 생각하소서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9일은 병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고 영돈영부사 정철은 그 바탕이 단정 선량하지 못하고 성품도 본래 음험하고 야박하였는데 역적의 변을 만나자 감히 옛 감정을 풀 계획을 세우고 무고한 사람을 배척 모함하였으며 작은 원한도 반드시 갚았습니다. 그는 항상 최영경이 자기를 간사한 사람이라고 배척한 것에 원한을 품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타서 기필코 사지에 빠뜨리려고 마음을 다하여 무함하고 온갖 방법으로 주의에 얽어 넣었습니다. 그리하여 살림에서 공공한 속에서도 도를 지키던 훌륭한 선배를 마침내 원통하고 억울하게 죽도록 만들었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참독한 용심이 어떠하다고 여기십니까? 억울한 자를 신원해주고 간사한 자를 주벌하는 일은 그만두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삼가 상의 분부를 받더니 오늘날에 마땅히 연명과 도적을 일삼아야 하고 나머지 일은 치치 도의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신들이 성상의 뜻을 따라서 물정을 진압하는 데 힘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사람의 일은 심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로 하여금 잘못 선사를 죽이게 하여 민망을 잃게 하였는데도 그 죄를 바르지 않는다면 장차 사림에게 사과하고 백성을 위할 길이 없게 되어 나라의 형세가 더욱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송고종이 강남으로 건너가서 채화과 채변 등의 벼슬을 삭탈하자 장식은 이것이 곧 난을 다스리려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큰 별이이다 하였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과 사람의 소망에 위답하여 중흥의 기지를 이룰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철을 논지하는 것도 이런 뜻에서 나온 것으로 부득이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어려운 때를 당하여 신들이 어찌 감히 의논을 야기시켜 부정한 단서를 열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관작을 추삭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소료스러울 것이 염려되니 우선 그대로 두라 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29일에는 병호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신흥과 토제는 곧 제왕의 큰 정사이므로 어느 한쪽도 패해서는 안 됩니다. 성감이 밝게 살피시어 지극한 원통함을 깨끗이 씻어 주셨으나 간신히 이미 죽었다 하여 왕법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 나라의 공론이 오래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경은 살림에 묻혀있던 선비입니다. 어느가 하면서 도를 지켰고 정철과 더불어 명성을 다투면서 세리의 길에
다투어 나아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악을 원수처럼 미워하여 그의 간사함을 지척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철은 강팍하고 편백되고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작은 원한도 반드시 보복할 마음을 품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아 자기의 잘못을 논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하면 근거 없는 말을 떠들어대면서 온갖 방법으로 죄에 얽어 넣어 반드시 죽게 한 뒤에야 그만두었으니 그 개독이 참독스럽다고 이를만 하나 천하의 눈을 끝내 가릴 수 없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최영경을 신원할 것이 못 된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하늘에 닿은 원통함을 신원해 주지 않을 수 없어 죽은 이를 위로하는 관작을 이미 보장하여 주었는데 정철의 간사한 귀신은 어찌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하늘의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하교를 받아들었는데 성의를 순종하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국언을 막아서는 안 되고 여종을 답답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난을 다스려서 정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늘과 사람의 소망을 위로하고 보답해 주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매양 신청을 번독스럽게 하면서도 그만둘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그의 관직을 소급하여 삭탈하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사무부에 답한 말과 같다 하였다. 선조실록 51관 선조 27년 5월 29일 병호 5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5월 26일 비반사 당상과 대신을 인견하실 때 성상께서 덕빈을 허장하는 일에 대해 대신과 예관에게 상의하라고 전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에게 의논하니 영부사는 허장하는 일은 의가할 만한 예문이 없으나 만약 남겨놓은 의복이 있으면 허장을 하더라도 무방할 듯하며 허장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신주를 세우는 것은 의당할 듯하다 하였고 영의정주 성령은 예문에 허장하는 사례가 없고 또 예전에 허장은 부당하다는 의논이 있기도 하였으니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였고 판부사 최흥원은 허장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나 전사를 널리 상고하고 간구하여 상정하는 것이 옳다 하였습니다. 본조의 뜻은 정과 예를 참작해보면 예는 정에서 나온 것이나 그렇다고 또 정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이니 허장하는 일을 폐하는 것도 미안하지만 시행하는 것도 또한 미안한 일입니다. 대신들의 의견이 이와 같이 동일하지 않으니 모름지기 정과 예를 참작해서 중도를 택하여 시행하시면 후회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신으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하게 한 뒤 다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1권 선조 27년 5월 3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천하의 사람이 민멸시키지 못하는 것은 공론입니다. 공론이 없으면 시비가 밝혀지지 않고 시비가 없으면 인심이 안정되지 않아서 장차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되고 나라는 나라답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영경은 살림에서 도를 지키던 선비로서 정철과는 일찍이 아무런 혐의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철이 영경에게 유감을 품게 된 것은 단지 영경이 정철이 간사한 위인임을 알고 논의하는 사이에 허여해 주지 않았던 한 가지 일 때문입니다. 논의하는 사이에 허여해 주지 않은 것이 어찌 평생을 온수로 삼을 만한 일이기에 온갖 참독한 방법을 다 써서 하늘에 닿는 죄악에 빠뜨려 죽을 이 땅에 밀어넣고야 말았단 말입니까? 다행히 천일이 조림하심을 힘입어 원통하게 죽어간 고혼이 이미 밝게 신설되었는데 억울한 사람을 죽인 간귀를 어찌 시세의 어려움을 핑계하여 죄 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들도 인심을 진정시키고 원수인 외적을 토벌하는 것이 오늘의 근무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론이 시행된 연후에 시비가 분명해지고 시비가 분명해진 연후에 인심이 안정되며 인심이 진정된 후 국사를 영위할 수 있고 원수인 외적도 토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원통한 자를 신설해주고
죄 지은 자를 상토하는 것은 왕정에 있어 어느 한쪽도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경의 원통함을 이미 신설해 주었으니 정철이 죄를 묻지 않으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 뼈가 썩었는데 죄 준다 한들 무엇이 관계될 게 있으며 죄를 주지 않은들 무엇이 관계되겠습니까? 많은 신들이 이렇게까지 논혈하는 것은 참으로 여정을 막을 수 없고 공론을 민멸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관작을 추삭하도록 명하소서. 지난해 7월 16일 관서 백성의 공력이 매우 고통스럽다 하여 특별히 금년 전조의 반액을 감면해 주라고 하셨으므로 그때 정원이 해조로 하여금 승전을 받들게 했는데 해조가 이를 거행하지 않아서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지 못했음은 물론 직납의 독촉이 전과 같게 만들었으니 그 태만함과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호주 당상은 추구하고 생낭청은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러한 때 이와 같은 논제를 할 수 없으니 연호하지 않는다. 추구하고 파직하는 일은 아랫대로 하라 하였다.